뇌경색 70대 사망 원인 1위입니다. 한 번 터지면 생명을 위협하고 살아남아도 반신마비나 말도 못하게 되는 무거운 후유증을 남깁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그때 그 신호를 알았더라면 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 정말 많았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다리에서 나타나는 뇌경색 전조 신호 7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금 당장 움직이셔야 해요.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뇌경색은 단 몇 시간, 아니 몇 분의 차이로 평생이 결정되는 병이니까요.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몸은 거짓말을 안 해요. 반드시 신호를 미리 보냅니다. 그 신호만 알아차리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어제 아침에 일어나는데 오른쪽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요즘 계단 오를 때 예전보다 유난히 힘드신가요? 한쪽 다리만 이상하게 저리거나 걸을 때 발끝이 자꾸 걸리시나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그냥 넘기십니다. 주변에서도 그러라고 하고요. 어르신, 나이 들면 다 그래요. 그런데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뇌혈관 어딘가에서 작은 막힘이 시작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넘긴 그 증상이 사실은 뇌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어요. 그 신호가 어디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지 아세요? 바로 다리입니다. 머리도 아니고 가슴도 아니고 의외로 다리에서 먼저 나타나요. 다리가 뇌 이상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경보기인 겁니다. 저는 박상민입니다. 30년 동안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뭔지 아세요?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막을 수 있었는데 이 말을 수없이 해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께 그런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아서 오늘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니야, 나는 괜찮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영상을 끄시려는 분 계신가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오늘 이 7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놓치시면 정말로 내일 아침 평소처럼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배우자, 자녀들, 손주들 얼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분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끝까지 봐주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 다리 때문에 불편하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세요? 지금 바로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연구 현장에서 만난 2가지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첫 번째는 78세 김영호 어르신이셨습니다. 평소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져서 자꾸 주저앉을 뻔했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데도 휘청거리고 계단 올라갈 때도 힘들어 하셨죠.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는데 함께 사시는 따님이 이상하다 싶어서 빠르게 검사를 받게 하셨습니다. 다행히 뇌혈관 협착이 초기 단계에서 발견되어서 지금은 약물 관리만으로도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따님의 그 한 번의 결단이 아버지의 생명을 구한 셈이죠. 반면 72세 이순자 어르신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며칠 전부터 다리가 저리고 힘이 없다고 가족들께 계속 말씀하셨대요. 하지만 가족들은 모두 바쁜 일상에 쫓겨서 그냥 나이 탓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약국에서 파스나 영양제 사다 드리는 것으로 끝났죠. 결국 어느 날 아침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큰 뇌경색이었어요. 지금은 휠체어에 의존해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말씀도 어눌하시고 손도 자유롭게 못 쓰십니다. 가족들은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하는 후회를 아직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2사례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작은 신호를 알아차렸느냐, 그냥 넘겼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다리에서 나타나는 뇌경색 전조 신호 7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신호를 보내죠. 그 중에서도 다리는 가장 먼저 경고를 보내는 부위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7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갑자기 한쪽 다리에만 힘이 빠지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세요?
계단을 올라가다가 주저앉을 뻔하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한쪽 다리만 휘청거리는 증상 말이에요. 이건 단순히 근력이 약해져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대한뇌혈관학회 연구에 따르면 초기 뇌혈관 협착이 있는 분들의 40% 이상이 이런 증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뇌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호 전달에 문제가 생긴 거죠. 특히 뇌의 한쪽 부분에 혈류가 줄어들면 반대편 다리에 힘이 빠지게 됩니다. 제가 만난 69세 박정수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아침마다 오른쪽 다리에만 힘이 풀려서 걷기가 힘들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밤에 잘못 자서 그런가 했는데 일주일 넘게 계속되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검진을 받으셨죠. 검사 결과 작은 뇌경색이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발견해서 지금은 잘 관리하고 계세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면 정말 위험합니다. 즉시 119에 연락하거나 가까운 곳에서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한쪽 다리에만 갑자기 힘이 빠진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건 다리 저림이나 감각이 둔해지는 현상입니다. 발바닥이 둔탁하게 느껴지거나 마치 두꺼운 양말을 신은 것처럼 감각이 무뎌지는 거죠.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가도 덜 뜨겁게 느껴지고 바닥 온도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증상입니다. 서울대 연구진 발표에 따르면 뇌경색 전조 증상을 겪은 분들의 35%에서 한쪽 다리 감각 저하가 동반됐다고 합니다. 뇌에서 감각을 받아들이는 부분에 혈류가 줄어들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증상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처음엔 당뇨병 때문에 신경이 둔해진 건가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데 알고 보면 뇌혈류 감소가 원인인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 당뇨 합병증이라고만 생각하고 넘겼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단순한 허리디스크 증상과 비슷해서 많이 혼동하시는데 뇌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최근에 발바닥 감각이 둔해지셨던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로 주의할 신호는 걸을 때 발끝이 바닥에 자꾸 걸리는 현상입니다. 평소 잘 걷던 길인데도 발끝이 들리지 않아서 문턱에 걸리거나 계단에서 발을 올릴 때 끌리는 느낌이 드는 거죠. 유럽 신경학회 자료에 따르면 발끝 끌림 현상은 뇌경색 초기 단계 분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보행 변화라고 합니다. 뇌에서 발목과 발가락을 들어 올리라는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생기는 증상이에요. 많은 분들이 신발 앞창이 한쪽만 유난히 빨리 닳는다는 걸 알아차리십니다. 평소와 다르게 발을 질질 끌면서 걷는다는 소리도 들으시고요. 이럴 때 단순히 걸음걸이 습관 문제라고 넘기지 마시고 혹시 뇌 문제는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가족들이 걷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습관적으로 발을 끄는 건지 아니면 최근에 갑자기 그렇게 된 건지 구분해야 해요. 혹시 가족 중에 걸음걸이가 달라졌다는 지적을 받은 분 계신가요? 네 번째 신호는 평소 잘 다니던 길에서도 자주 걸려서 넘어지는 현상입니다. 집안 문턱, 계단, 척한, 평평한 길에서도 이유 없이 발이 걸려서 넘어질 뻔한 경험 말이에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어르신들의 30% 이상이 뇌혈관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부주의해서가 아니라 뇌에서 균형과 보행을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최근 상담한 사례로는 정미숙 71세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화장실 문턱에서 반복해서 걸려 넘어지셨대요. 처음엔 조심성이 없어서 그런가 했는데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같은 곳에서 넘어지니까 이상하다고 느끼셨죠? 검사 결과 뇌혈류 장애가 발견됐습니다. 넘어짐이 반복되면 단순히 부주의로 치부하지 마시고 즉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골절이나 낙상 위험까지 동반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최근에 이유 없이 자주 걸려서 넘어지신 적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로 주의할 건 다리가 원치 않게 떨리거나 움찔거리는 증상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다리가 혼자 떨리거나 잘 때도 다리가 움찔거려서 잠을 설치는 경우죠. 일본 국립뇌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초기 뇌경색이 있는 분들의 25%에서 반복적인 다리 떨림이 관찰됐다고 합니다. 뇌에서 근육 움직임을 조절하는 신경회로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실제로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저녁만 되면 다리가 멈추지 않고 떨린다고 하세요. 쉬어도 가라앉지 않고 자려고 누우면 더 심해진다고 하시죠. 단순히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뇌혈관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휴식을 취해도 떨림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즉시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단순히 피로해서 생기는 떨림과는 다릅니다. 최근에 이유 없이 다리가 떨리신 경험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 신호는 균형이 불안정해지고 휘청거리는 증상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자꾸 비틀거리고 똑바로 걷기가 힘든 거죠. 마치 배 위에 있는 것처럼 흔들리는 느낌이 든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세계보건기구 보고에 따르면 뇌경색 초기 단계 분들의 상당수에서 균형감각 장애가 먼저 나타난다고 합니다. 뇌의 손해나 전정기관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날 때 휘청거려서 벽을 짚고 걸어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기립성 저혈압인가 싶은데 하루 종일 증상이 계속된다면 뇌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단순히 일어설 때만 어지러운 게 아니라 걸을 때도 계속 불안정하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반복되는 균형 불안정은 바로 기록해 두시고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단순한 기립성 저혈압과 혼동하기 쉬운데 뇌 문제일 가능성도 높으니까요.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휘청거린 경험 있으신가요? 마지막 7번째 신호는 가장 중요한데 바로 일과성 허열 발작입니다. 다리에 갑자기 힘이 쫙 빠졌다가 10분에서 20분 정도 지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증상이에요. 증상이 사라지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발표에 따르면 이런 증상을 경험한 분들의 70%가 3개월 내에 큰 뇌경색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뇌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뚫린 건데 언제든 완전히 막힐 수 있다는 경고인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영자 73세 어르신은 장을 보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으셨대요. 20분쯤 지나니까 다시 괜찮아져서 그냥 집에 가셨죠. 하지만 며칠 후 같은 증상이 반복되어서 검사를 받았고 작은 경색이 조기에 발견됐습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하면 가장 위험합니다. 즉시 119에 연락하거나 응급실로 가셔야 해요. 이건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는데 그냥 넘기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7가지가 다리에서 나타나는 뇌경색의 전조 신호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그렇다면 이런 신호가 나타났을 때 그리고 평소에 무엇을 해야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실천 가능한 생활관리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뇌경색은 예방할 수 있는 병입니다. 평소 생활 습관만 잘 관리해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혈압 관리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상적인 혈압은 120에 80 전후예요. 고혈압은 뇌혈관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거든요.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으면서 좁아지는 거죠. 그러다 결국 막히거나 터지게 됩니다. 아침 기상 후 30분 이내에 혈압을 재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화장실 다녀오시고 5분 정도 안정을 취한 다음에 측정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재고 꼭 기록해 두시는 게 중요해요. 혈압 수첩을 만들어서 날짜별로 적어두시면 나중에 검진받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절대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괜찮아진 것 같다고 약을 끊었다가 갑자기 혈압이 치솟는 경우가 많거든요. 약은 꾸준히 드시고 조절이 필요하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여러분은 혈압을 매일 재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혈당 안정입니다. 공복 혈당은 100 미만, 식후 2시간 혈당은 140 미만이 이상적이에요. 높은 혈당은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기 쉬워지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목표 수치가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담당 선생님과 상담해서 자신에게 맞는 목표를 정하세요. 중요한 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 거예요.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 단 음료보다는 물이나 차를 드세요. 식사일기를 작성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뭘 먹었을 때 혈당이 많이 올랐는지 파악할 수 있거든요. 내 몸에 맞는 식단을 찾는 게 중요해요. 요즘 혈당 체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 조절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높여야 해요. LDL이 높으면 혈관벽에 쌓여서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이게 뇌혈관을 막는 주범이에요.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줄이고 불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드세요. 삼겹살이나 갈비 같은 기름진 고기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줄이시고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를 더 드시는 겁니다. 고등어, 삼치, 정어리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아주 좋아요. 견과류는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을 골고루 섞어서 드세요. 다만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으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평소 식단에서 기름 종류 신경 쓰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생활 습관 교정입니다. 특히 운동이 중요한데 빠른 걷기를 하루 30분씩 주 5회 하시는 게 좋아요.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으니까 자신의 체력에 맞게 조절하세요. 운동 강도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걸으면서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힘든 정도의 속도가 딱 좋아요.
너무 천천히 걸어서는 효과가 적고 너무 빨리 걸으면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걷기가 힘드신 분들은 실내 자전거나 수영도 좋습니다. 관절에 부담이 덜 가면서도 심폐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무리하게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오늘 하루 몇 걸음 걸으셨나요? 다섯 번째는 금연과 절주 그리고 충분한 수면입니다. 담배는 혈관벽을 직접 손상시키는 독입니다. 피우신다면 지금 당장 끊으셔야 해요. 주변에 금연 클리닉도 많고 약물 치료도 가능하니까 도움을 받으세요. 술은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1잔 이하로 제한하셔야 합니다. 그 이상 드시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손상됩니다. 특히 폭음은 절대 금물이에요. 소주 한두 잔 정도로 즐기시되 자주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수면은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이 적당해요. 너무 적게 자도 너무 많이 자도 뇌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셔야 뇌가 제대로 회복할 수 있어요.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 보지 마시고 따뜻한 우유나 차를 드시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혹시 아직 담배를 끊지 못하신 분 계신가요?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염증을 유발해요.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산책, 명상, 취미활동, 친구와의 대화 등 뭐든 좋아요. 특히 웃는 게 중요합니다. 웃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고 혈관이 이완돼요. 재미있는 영상을 보거나 친구들과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세요. 하루에 한 번은 크게 웃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정기검진입니다. 증상이 없어도 1년에 한 번은 뇌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뇌 MRI나 CT로 혈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하니까 귀찮아하지 마시고 꼭 검진 받으세요. 여덟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전이 생기기 쉬워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 잠들기 전에 물 한 컵은 꼭 챙기세요. 밤새 수분이 부족해지기 쉽거든요. 물 대신 커피나 녹차를 드셔도 괜찮지만 이뇨작용이 있으니까 순수한 물도 함께 드셔야 해요. 아홉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비만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원인이 되니까 적정 체중을 유지하셔야 해요. 급격한 다이어트보다는 천천히 건강하게 감량하세요. 한 달에 1kg에서 2kg 정도가 적당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약물 관리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절대 임의로 끊지 마세요. 약이 맞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전문가와 상담해서 조정하시고 꾸준히 복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10가지만 실천하셔도 뇌경색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리에서 나타나는 뇌경색의 전조 신호 7가지와 예방을 위한 생활관리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잘못된 상식이 있습니다. 뇌경색은 갑자기 오는 병이고 예방할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은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다리에서 나타나는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고 즉시 대응하는 게 올바른 관리입니다. 한쪽 다리 힘 빠짐, 저림과 감각 둔화, 발끝 끌림, 반복적 넘어짐, 다리 떨림, 균형 불안정, 일과성 허열 발작. 이 7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나이 탓이라고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순간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미 말씀드렸죠. 생명을 위협하고 설령 살아남아도 반신마비나 언어장애 같은 평생의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가족들에게도 큰 짐이 되고 본인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조기 발견과 예방이 가능해요. 오늘 말씀드린 생활 습관만 잘 지켜도 뇌경색 위험을 70%에서 8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노년을 즐기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죠. 그럼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꼽자면 뭘까요? 바로 의자에서 일어나기 테스트와 일직선 10보 걷기입니다. 지금 바로 해보세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한쪽 다리에만 힘이 빠지는지, 일직선으로 10걸음 걸을 때 휘청거리거나 발끝이 걸리는지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이 간단한 테스트로 자신의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상이 느껴진다면 절대 미루지 마시고 즉시 119에 연락하시거나 가까운 곳에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뇌경색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단 몇 분의 차이가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혈압 재기, 물 충분히 마시기, 빠른 걷기 30분 실천하기 이 세 가지만 꼭 시작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경색을 예방하는 식습관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이 뇌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어떤 음식이 혈관을 막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혹시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신호 중에 자신이나 가족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어떤 증상을 경험하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